정부가 지원하는 업체에서 보낸 산후도우미라 믿고 맡겼는데 파견 하루 만에 생후 20일도 안 된 아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먹고 바치지 않고 거칠게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깨물기까지 하는 세계 집안 CCTV의 모습 하나 찍혔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법안 사용 설명서, 요번에 제가 발의한 이 3가지 산후조리 도우미와 관련된 법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아기가 쿵 하고 떨어졌는데,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나가 봤더니 아니다, 폰이 떨어진 거였다 라고 변명을 하셨지만, 결국은 CCTV를 통해서 아기가 떨어졌던 게 확인이 됐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의 사고 그 내용들을 좀 봤더니 2019년 광주에서는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침대에 던졌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20년에 대전에서는 18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모습이 포착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2021년도에도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인데 목을 받치지 않고 거칠게 들어올리는 영상, 혹은 한쪽 다리를 들어서 아기가 거꾸로 들려진 채로 바로 그냥 일어서는 이런 행동들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산후조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 아기를 낳았던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이 산후조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신뢰감을 가질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서 관련 법들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면, 산후조리 도우미를 그럼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임산부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69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통은 한 10일 정도 서비스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장하시게 되면 첫째 아이 경우에는 15일까지도 받을 수 있고, 둘째 아이 경우에는 20일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들어가서 살펴본 건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민간에서도요, 산후조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7년에는 한 8만 명 정도 됐던 이용자 수가 2020년에는 11만 5천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움이라면 훨씬 더 안전해야 될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3가지 법안의 개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겁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뭔가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시설이나 학원이나 이런 곳에는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 도우미 그 기관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뭔가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산후조리 도우미 기관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취업 제한하는 법안을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낸 법안은 뭐냐면, 종사자가, 즉 산후조리 도우미가 뭔가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그럴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산후조리 도우미가 뭔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기관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우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산후조리 도우미 분들을 교육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모두가 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산후조리 도우미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 도우미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추가했습니다. 생후 며칠 안 된 이 아기들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멍자국이 있다거나 아기가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산후조리 도우미가 즉시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 어린이집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발견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발견될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산후조리 도우미는 갈수록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심각한 멍이나 상흔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시에는 바로 신고를 하게끔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이제 법안소위, 그 다음에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끝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법안들을 만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이 갓난 아기들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기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을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혹시 의견 주고 싶은 법안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방을 노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